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며 도시 곳곳에서 폭력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SNS에 올리며 한인 사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 그 이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시위의 전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루프탑 코리안 논란과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입니다. 최근 연방정부 청사 인근 구금센터에는 이민자들이 대거 수감됐고, 이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부끄러운 줄 알라, 집으로 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당국과 대치했고, 일부는 자율주행차를 부수거나 방화하는 등 격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LA 도심은 연일 극심한 교통혼잡과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한 항의의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이민자와 소수자 권리 문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 그리고 미국 사회의 인종적, 정치적 균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공정한 절차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의 뜻을 밝히는 한편, 폭력 사태와 약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당국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기마경찰, 최루탄, 섬광탄, 비살상탄까지 동원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언론인까지 부상을 입는 등 시위의 폭력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방위군 300명이 투입됐고, 밤이 되면 폭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시장은 시민들은 시위할 권리가 있지만 평화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 차량 방화, 공공시설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봉쇄하고 시위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위대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LA 시민들에게 1992년 폭동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주방위군 2,000명에 더해 해병대 700명을 추가로 LA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연방 인력과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해병대 보병대대를 활성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은 직접적인 이민 단속이나 법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하면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투입은 미국 내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는 군사적 개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군사 개입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주지사까지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를 줬습니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을 지시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을 무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뉴섬 주지사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군 파견은 환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체포할 테면 해보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연방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시위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시위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무력 사용, 체포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인근까지 시위가 확산되면서 한인 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LA 시장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평화 시위를 촉구했지만, 밤이 되면 폭력 시위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화 시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폭력과 약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 현장에 직접 나와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한편 상점주들은 재산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SNS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와 함께 옥상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한인들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LA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LA 한인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33년 전의 트라우마를 조롱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게시물은 SNS와 언론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물론 다수의 시민권자와 인권단체로부터 소수자 커뮤니티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인회는 한인 사회가 또다시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촉구하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행이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옥상에 올라섰던 한인 자경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LA는 로드니 킹 사건 이후 6일간 무법지대가 됐고 경찰력의 공백 속에 한인 상점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로 무장했고 이 모습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992년 당시 한인타운 피해 규모는 약 2,300개 점포, 손실액 4억 달러로 추산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한인타운 직접 피해는 15건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1992년이 인종 갈등의 폭발이었다면 2025년은 정책 반대의 평화적 시위가 일부 과격화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시위는 이민자 권리와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가 중심으로 피해가 도심 5개 블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트럼프 주니어의 게시물이 한인 사회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당시 폭동은 한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인회는 이번 시위는 1992년과는 전혀 다르다며 한인 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동 프레임을 통해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 역시 1992년 LA 폭동을 언급하며 이번 시위와 연결짓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은 2025년의 시위는 1992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위기의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시위는 이민세관국 단속에 대한 항의가 중심이며 피해도 특정 구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1992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현지 한인들은 시위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한인타운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는 폭력과 무장 대응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지키고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자경단 결성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내에서는 냉정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시위에서는 한인타운이 직접적인 표적이 되지 않았으며 한인사회 역시 평화적 대응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2년과 달리 이번에는 한인사회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커뮤니티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긍정적인 단결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미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LA 시위는 아직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 연방, 주정부 간 갈등, 미디어 프레임, 그리고 한인 사회의 트라우마와 경계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이민자, 소수자,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와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한인 사회가 어떤 목소리와 대응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특히 한인 사회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단결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LA 시위와 루프탑 코리안 논란은 미국 사회의 갈등, 정치적 프레임,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티의 상처와 연대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